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어 쓰다 원장을 맡고 있는 심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애들 삼촌이 이렇게 좀 해주는 얘기다. 국어 선생인 애들 삼촌이 아이들 위해서 해주는 얘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제목을 한번 유진이는 왜 국어를 잘할까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따가 제가 끝날 때쯤에 그 유진이가 누군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순서를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천재가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이 대치동에서 이제 거의 이제 내년이면 15년 차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머님들끼리 하시는 이렇게 얘기들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얘기 있냐면, 막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애가 이제 국어가 안 돼서, 중형차 한 대를 받았다.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죠? 왜 국어는 원래 될 놈 될. 그래서 원래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이제 다른 어머니께서, 나는 너는 중형차지만 나는 대형차를 팔았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일종의 좀 국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패배주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해도 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어머님들의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원래 국어 천재 있는가? 원래 잘하는 애 타고나서 국어를 잘하는 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천재 소설가 당연히 있죠. 그죠? 막 고등학생 때 소설 써서 문학상을 휩쓰는 천재 소설가 있을 수 있고, 천재 시인 있을 수 있고요. 천재 문법학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어 천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가장 좀 어머님들 좀 기억하셔야 될 얘기인데, 국어가 한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소설 천재는 있고, 현대 시인, 현대 시의 천재가 있겠지만, 국어가 한 과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국어 천재가 있기 어려워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 우리가 국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문학, 비문학, 과목으로 보면요. 문학, 비문학, 문법, 매체, 화법, 작문 이렇게 이 다양한 과목들이 국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목을 모두 다 타고날 때부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문학만 해도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고전시가, 희곡, 시나리오, 비평, 그죠? 또 비문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독서 영역, 독서 파트는요. 또 인문, 사회과, 기술, 예술, 언어 이렇게 다양한 파트가 이렇게 또 국어라는 과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국어와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전혀 다른 과목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자꾸 이거 국어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애들 쪼면요. 애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억나시죠? 제가 볼 때 학부모님들, 지금 가장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연령대가 이제 40대일 텐데, 40대에게 국어란 그냥 문학이었어요. 그냥 문학. 심지어는 현대시를 외워서 쓰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본 학부모님들의 세대고, 그런데 지금 10대들이 배우는 국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한국어로 된 모든 것이 국어라는 과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시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는 입장에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제발 국어 했을 때 문학을 떠올리는 그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 아이들에게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다. 제가 그 예를 이게 지금 화면으로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수능 시험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인데 이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 오답률 상위 10문제. 그러니까 오답률 상위 10문제니까 1, 2, 3등급을 다 결정짓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3개년치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그럼 총 30문제겠죠. 3개년 동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0문제를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 개수를 보면요. 독서 있죠. 총 30문제 중에 이른바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독서가 73%를 차지합니다. 총 30문제 가운데 22문제. 자, 문학이 정말 예상 밖이죠. 한 문제밖에 없어요, 문학이. 그리고 문법 7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학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신에는 거의 문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뭐 모든 국어의 전 영역을 다 잘한다? 그거 자체가 어려운 것이, 또 국어 점수가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좀 겪어보지 못한 종합적인 과목으로서의 어떤 국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학 시험 볼 때는 잘 보는데 독서가 시험 범위면 잘 못 보고 또 문법이 시험 범위면 틀리고 우리 애가 잘해서 정말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문법 문제 틀렸더라.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장 강조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국어가 한국어로 된 모든 것을 다루는 과목이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도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괴로워하세요. 아니, 도대체 국어 선생님한테 이걸 다 가르치라는 거냐.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어 공부를 일단 첫 번째, 저는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선생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새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설명회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대치동에서도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교에도 국어선생님, 국어 전문가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부정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뭐냐면 사실 국어 공부의 가장 어떤 최선의 방법이자 종합적인 국어 공부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어휘력 같은 거 걱정되잖아요. 또 읽기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감상하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글을 한 편 쓴다는 것은 그 모든 어떤 국어 능력이 다 종합돼서 자료를 찾아서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비판적 사고를 해서 그다음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요. 또 그것을 표현한 다음에 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른바 국어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든 능력을 가장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글쓰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국어에 대해서 글쓰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가르치기도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당장 우리 애가 3월에 중간고사가 있다. 그런데 1월, 2월에 글쓰기 공부를 하면 당장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글쓰기 공부에 대해서는 학년이 낮고 그다음에 좀 멀리 내다볼수록 그리고 아이가 아예 어떤 국어 능력의 차원에서 쟤는 90점인데 나는 91점이다, 2점이다 이런 경쟁 말고 아예 한 차원 뛰어넘는 어떤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게 하고 싶다면 저는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학원을 오픈하면서 이 통합 글쓰기 센터, 즉 쓰다를 이제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모신 선생님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선택하기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학부모들이냐면 국어를 좀 길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당장 3월에 어떤 중간고사, 7월에 기말고사, 이것에 좀 연연하지 않고 근본적인 어떤 국어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떤 글쓰기 프로그램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 그 다음에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라든가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겨울방학 같은 때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이 국어라고 하는 어떤 복합적인 과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체득하는지를 옆에서 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이 많은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을 넣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평일에도 글쓰기를 봐주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 한 분이 무슨 우리가 고등학교 뭐 3학년 막 수능 수업 하듯이 선생님 한 분이 막 10타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저합니다만 고급 소비자 또는 뭐 고급 독자 분들께는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가장 좀 현실적인 얘기들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